영수회담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시작하죠.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구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입니다.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 멈추고 민생 얘기를 몰두하자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 이른바 영수회담을 이재명 대표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지금 시점에서 한 번 더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구한 건데요. 이 대통령실 입장은 없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것. 상황이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 8월에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거절당하면서 다시는 영수회담을 제안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무슨 영수회담을 애걸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제안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또 요청하면 저는 언제든지 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 8월이었으니까 다시 영수회담 제안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한번 뒤집은 셈이 된 겁니다. 영수회담,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직접 만나자. 이 사실 영수회담이 이루어진 사례는 최근에는 비교적 없었는데 이 대표는 어떤 노림수일지 여야 의견 바로 들어보죠. 먼저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네. 일단 말을 다시 바꿨어요. 영수회담 제안 안 한다고 했는데 다시 영수회담을 들고 나왔는데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여당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방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말과 행동에서 그런 것들이 좀 묻어나오는 것 같긴 해요. 네. 예를 들면 당장 2달 전에만 해도 영수회담 제안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2달 만에 입장을 바꿔서 영수회담을 했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서 달라진 사정이라고 하면 본인의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것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영수회담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수회담 요청을 해서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면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그것대로 좋을 거고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는 대로 또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이익이에요. 손해볼 거 없다? 손해볼 건 없죠. 근데 8월 달에 갑자기 나 이제 영수회담 제안 안 해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2달 만에 영수회담 제안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것이고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바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는 것은 이 꽃놀이패를 활용하지 못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 본인 스스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뭔가 좀 걸리는 게 있다. 스스로도. 저는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영장이 기각된 것을 나는 무죄야. 라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면서 대통령을 한번 만나자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마음속에 신경이 쓰였다. 대통령을 만나기까지. 네네. 이것이 하나가 있었고 또 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무죄 같은 외형을 국민들께 비추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민생이라는 키워드를 또 꺼냈습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 입에서 나오는 민생이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민생이라는 말을 앞에 내세웠을 때는 항상 그 뒤에 뭔가 다른 게 항상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3월에 임시회를 개최할 때 우리가 민생 챙겨야 되니까 임시회 개최합시다라고 해놓고서는 임시회 열어서 이재명 대표가 한 것은 갑자기 어디 지방에 있는 시장 가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민생 챙기는 게 아니라 갑자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임시회를 열은 것이 실제로는 민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임시회를 통해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려는 목적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민생이라던 키워드를 꺼낸 것은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 아직 끝나지 않은 현존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하나의 어떤 방탄의 완충작용 같은 것들을 이번에 노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수회담 제안 않겠다. 8월에 이 대표의 발언. 영수회담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 사이에 달라진 건 이 대표가 구속될 뻔했다가 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여당에서는 무죄 코스프레 하지 마라 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진 건 아니다라는 뜻인데요.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라는 여당의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표는 왜 말을 뒤집고 다시 영수회담을 들고 나왔는지 이번에 민주당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네. 일단은 영수회담이라고 지금 이제 모든 언론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영수회담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아마 거부감을 가지는 국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딱히 영수회담 말고 다른 표현을 쓰기가 이게 뭐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아마 대개의 경우 영수회담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직까지 검사적 마인드 또는 검사 캐릭터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정치적 경쟁자였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확정적 중범죄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야당 대표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엄연히 삼권 분립 국가고 그렇다면 수사와 재판은 사법부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수사기관에 맡기면 되는 것이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만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와 만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야당이라는 존재 자체를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구나, 부정하는구나 이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야당은 어떤 존재죠? 정치적 경쟁자이긴 하지만 반대로 국정 운영의 파트너고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될 상대입니다. 더더구나 지금은 요소야대 정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야당이 싫다고 할 정도로 만나서 경제와 민생, 남북관계, 외교 이런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야당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히려 덕이 되는 것인데 전혀 그러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야당을 대화와 타협, 조정, 조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없애버려야 되는 또는 제거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라면 정말로 야당이 아니 그만 좀 만나자. 너무 자주 보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만나서 도와달라 또는 양보해달라 또는 우리가 양보할 테니 이것만은 합의해달라 함께 힘을 모으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광산 변호사님, 여야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민생 챙기기에 영수회담 하자라고 굉장히 수차례 요구한 것에 이 진정성을 두고 논란 중인데 여당에서는 저 진정성 없다, 방탄용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근거 중에 하나가 영수회담을 하다면서 이 총리 회의만, 장관 회의만을 퍽하면 들고 나오면서 장동혁 대변인 논편이에요. 또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여야 당대표 만나자라고 한 것에는 또 이 대표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문을 발로 박차면서 사장 나와라고 고함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뭐 이런 비유를 지금 여당에서 쓰기도 했어요. 진정성 없다 이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화, 타협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정치에 있어서는 특히 여야, 특히 이제 야당이 굉장히 의석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대화 타협이 아주 중요해요. 네. 국정 운영하려고 하면. 근데 대화 타협이라는 것이 사실은 뭔가 서로에게 뭔가를 좀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폭주한다고 하면서 탄핵하려고 하고 해임권을 막 내면서 야 대화하자 이건 협박하면서 대화하자는 취지밖에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한 가지요. 그 정치인은 사실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7번째 하고 이제는 영수회담 하자고 않겠다 이렇게 해놓고 왜 또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꾸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뭐 불체포 특권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서 새로운 건 아니지만 정치인은 자기만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고요. 그만 좀 말 좀 바꿔라.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대화 타협을 하려고 하면 진정성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방탄일지 이런 것에서 자유로우면서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본인 영장 기각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지금 아직 구속영장 청구서에 잉크도 아직 안 말랐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또 하지 않겠다던 영수회담제를 왜 들고 나오는지 그건 우리가 볼 때 진정성을 인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회에 산적한 현안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부터 풀이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버려두고 나 대통령부터 먼저 만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 산적한 현안을 풀려고 하면 같은 동등급에 있는
여당 대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무조건 대통령 나와 만나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여당의 김기현 대표는 이제 나와 같은 급이 아니다. 나는 이제 어쨌든 대선 경쟁자였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급이다, 동급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다. 이런 아니, 거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예. 지난번에 같이 뭐 맞짱 토론하자고 그랬잖아요. 그건 무산됐잖아요. 김기현 대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계속 이건 무시하면서 나는 뭐 여당 대표 정도는 만날 필요 없고 난 대통령 후보로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갔던 사람이야. 난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너 정도는 만나지 않아. 이런 그런 뉘앙스가 좀 보여요. 그러면 그게 과연 본인이 민생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어떤 해결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기 이거 사장 나와 이거다. 그렇죠. 사장 나와. 네. 다 필요 없어. 네. 상무, 전무 아무 필요 없어. 저희 사장님 딴 데 가셨는데요. 저희 사장님 연천 군부대 가셨는데요. 사장 나와라는 거다라는 이 여당의 비판. 민생을 지금 내팽개치고 있다라는 야당의 비판. 여러분 누구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김기현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는 아주 나랑 먼저 만나자. 그렇게 민생 풀고 싶으면 여야 대표 회담하자라고 요구했는데 이건 정작 이재명 대표는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김기현 대표 입장 들어보시죠. 엉뚱한 데를 가지고 엉뚱한 말씀을 하실 일이 아니다. 지금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서 여야 대표회담으로 빨리 복귀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수순이다.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사람 찾지 마라. 나랑 만나자라는 여당 대표. 일단 민생 풀려면 여야 대표가 만나는 그림도 좋을 것 같은데 성추윤 부의장님, 이재명 대표는 여당 대표는 만나기 싫으신가요? 아니요, 만날 수 있죠. 예, 그런데 예. 지금 그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입법부의 다수당 또 제1야당의 대표를 만나는 걸 거부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대통령제의 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대통령제의 기본적 특징은 이원적 정통성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을 뽑는 대통령 선거와 입법부의 대표들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따로 이루어지는 건데 네. 이 제도가 장점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서로가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이 제도의 단점인 전국 교착 상태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속 입법부의 다수당 제1야당 대표가 만나자는 제안에 대해서 입장 없음 그리고 여당 대표의 입을 빌려서 계속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좀 뒤에 숨어 계신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절대 숨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숨고 계시거든요. 이거 나와서 당당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입장 없음이라고 밝혔지만 최근에 예전에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아무래도 검찰 수사 대상인 사람을 대통령께서 만나시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예. 저는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검찰 수사 대상 여전히 수사 대상이고 뭐 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영장이 기각됐고 어느 정도 단계가 낮춰졌으니 이래도 저를 안 만나시겠어요?라고 제안을 하시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전 노림수가 있다. 저는 입법부의 다수당 대표가 행정부의 수반에게 만나자고 하는 것이 왜 노림수가 이건 당연한 겁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자꾸 여기에 무슨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 자체가 네. 대통령제의 이런 견제와 균형, 삼권 분립의 이런 기본적 원칙들을 좀 너무 도외시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치훈 정치위 부의장하고 김재수 전 비대위원에게 짧은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면 그렇다면은 대통령실에선 영수회담 요청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아니라면 지금 공식적 입장이 없지만 방금 예. 말씀드린 비공식 입장에 의하면 만나셨겠죠. 네. 김재섭. 저는 당연히 만났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네. 대표였다면 만났을 거다. 왜 그러냐면 앞서서 이제 그 어떤 영수회담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그 틈만 나면 지금 정부를 향해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고요.
검찰 출신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비판과 공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조건 없이 만나자 그랬거든요. 근데 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 본인의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테이블 위로 올려놨을 때 대통령은 여기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을 해도 이상하고 말을 안 해도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아, 왜 이렇게 저를 수사하십니까? 뭐 예를 들면 어. 뭐 정적 주기를 그만하십시오. 그럼 거기에다 대놓고 말을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만하겠습니다. 내지는 계속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양을 갖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테이블 위로 가지고 올라오는 순간 모양이 굉장히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 부적절하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정말 민생 얘기만 한다, 뭐 딱 특정 현안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조건 없이 만나자 그랬어요. 모든 이야기를 다 하자고 했던 것이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할 수 있겠습니다.